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시즌2 정재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윤선입니다. 자, 또다시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주는 2019년 동시만기가 마지막 동시만기가 기다리고 있는 주이기도 한데요. 과연 오늘 시장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잔소리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기 위해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노력을 할 건데요. 문자 상담, 전화 상담 모두 받고 있습니다.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샵 4989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써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문자보다는 전화를 주셨을 때 저희가 대화를 하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맞춤 전략도 드릴 수 있고 또 대안 종목까지도 제안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 참고하시면서 문자와 전화 상담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부터 바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식 잔소리 이제 1시간 동안 함께하게 될 텐데요. 자, 그런데 오후장에서 그럼 어떡하지?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재 멘토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다 마련해 두었습니다. 자,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메신저로 함께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깔려있는 노란색 메신저로 함께하는 방법인데요. 입장 방법 매우 쉬워요. 샵 4989 문자 상담 번호 샵 4989번으로 오픈 채팅방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바로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내드리는 문자 받으시면은 터치 한 번만 하시면 되시거든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입력해서 찾아서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워낙에 가짜방이 많아서 저희를 통해서만 입장하실 수 있게 현재 좀 변경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샵 4989 오픈 채팅방 잊지 마시고요. 또 여러 가지 동영상을 보면서 정재 멘토님과 함께 주식 공부하는 방법도 있죠. 유튜브에 접속하신 후에 주식 잔소리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정재훈의 주식 잔소리 TV라는 채널이 뜹니다. 자, 일단 평일에는 장전 시황, 마감 시황 기본으로 올라오고요. 그 외에 뭐 평일이고 주말이고 낮이고 밤이고 할 것 없이 깜짝 공개 강의가 랜덤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어제도 열렸었거든요. 자, 놓치면 너무 아깝겠죠. 자,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오픈 채팅방까지 들어오시면은 더더욱 하나도 놓치지 않고 챙겨가실 수 있다는 점 챙겨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 잔소리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량이긴 하지만 일단 외인데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세 보이면서 일단은 거래소가 코스닥 시장보다는 그나마 나은 모습 연출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필두로 전기전자업종 1%대 좀 등락률 보이고 있고 특히 오늘 좀 반가운 게 2차 전지 그동안 낙폭해 왔었는데 2차 전지 종목들 중 좀 다수가 오랜만에 빨간불 켜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짚어볼까요, 멘토님? 네, 오늘 시장에서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거래소 시장은 약 0.2%대 상승 중이고요. 코스닥은 이제 약세로 좀 전환이 됐습니다. 0.1% 하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인데, 이번 주에 이슈적인 부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동시만기를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일단 결과론적으로만 좀 보게 되면 지수가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크게 막 올라가거나 280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거나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한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수가 만약에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뭐 매도를 못했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매도 뭐 추가적으로 지수가 밀린다고 해서 뭐 매도로 대응할 그럴 필요성도 없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와 지수가 같이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지수로만 보게 되면 21선에 대한 저항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요 자리대죠. 51,500원 자리대에서부터 뭐 한 52,000원 자리대까지 오늘 고점이 51,400원 정도의 고점을 형성을 했네요. 이 부분들을 강하게 장대 양보로 이렇게 넘어가 줘야 돼요. 그렇게 해줘야지만 뭐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와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가 않는다라는 거, 그 부분들은 조금 더 이제 눌릴 수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돼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여전히 오늘 매수를 좀 많이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사실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 규모가 좀 축소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실질적으로 거래소 시장에서 외국인 쪽의 순매수 종목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삼성전기, IT 쪽이 대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현대차라든가 KB금융, 신한지주, 이런 쪽의 업종 대표주들 위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금액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게 돼도 IT 쪽이 대부분 다 포진이 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성장주 쪽에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이번 주에 동시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제한적인 반등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슈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다시 부각될 수도 있어 보이긴 하는데, 지정학적 리스크 자체가 일단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께서 30분간 통화를 했었다라는 그런 얘기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한국 쪽에 떠넘기려고 하는, 그렇게 관계가 좋은지 모르겠다, 북한과 한국이 그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아직까지 특별하게 그 부분들에 있어서 영향을 좀 받는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이번 주에 있을 옵션 동시만기일이죠. 동시만기일에 있어서의 이벤트, 이 부분들 때문에 약간 좀 억누르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여전히 성장 섹터에 있어서의 조정식 매수는 여전히 좀 관심권이다, 그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수를 보게 되면 2088포인트예요. 11선에 대한 저항 자리대에 좀 부딪히고 있죠. 61선 자리대도 마찬가지인 그런 상황들이고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좀 상승이 나와주는 모습들이 전개가 돼야 되는데 아직 약한 그런 모습들이고요. 선물로 보게 된다면 선물 같은 경우는 241선이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61선을 안착해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마찬가지로 11선에 좀 지지를 받고 있지만, 11선에 있어요. 저항을 받고 있지만 61선은 지지를 받고 있단 말이죠. 다시 업종으로 돌아보게 된다면 241선이 2100선이에요. 이 장기이평선을 우하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61선 자리대도 지금 현재 저항 자리대, 11선과 61선 자리대 저항 자리대 보고 있고, 21선에 대한 각도 여전히 꺾여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죠. 그럼 결국은 다시 올라간다 하더라도 되밀릴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그러면 동시만기 이후를 좀 지나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그 키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 두 IT 섹터가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적으로 봐도 매수세는 들어와 주고 있어요. 매수는 들어와 주고 있는데 장 초반이지만 그렇게 강한 그런 모습들은 아닌 것 같고요. 반대로 기관 쪽 같은 경우는 연기금 쪽에서 좀 매도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매수로 좀 전환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찝찝하죠. 외국인은 계속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간에 외국인 쪽이 강하게 매수를 해줘야지만 시장은 좀 상승을 할 수가 있어요. 아직까지 탄력적인 부분들이 좀 떨어진다. 그렇다는 얘기는 동시만기 이유를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두 종목에 있어서의 21선을 강하게 돌파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면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코스닥 종목이에요. 코스닥 시장 약세로 좀 밀렸다가 다시 강보합세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인데, 수급적으로만 보게 되면 전날 지난주 금요일 날 2천억대의 대규모 매수세가 좀 들어왔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매도세가 서서히 좀 늘어나면서 300억대의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고, 기관 쪽은 약보합세, 약세로 5억 정도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대체적으로 보게 된다면 외국인 쪽이나 기관 쪽도 성장 섹터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IT 쪽 섹터 대부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보게 된다면 KMW 조금 눌리고 있죠. SK 머티리얼즈 소재 쪽,
파라다이스 내수 쪽 SFA, 솔브레인, 그다음에 원익 IPS 4%대로 제일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고영 장비주들 강한 그런 모습들, 에코프로비엠 2차 전지 쪽 대체적으로 성장 섹터에 매수를 좀 많이 해주고 있고, 혹은 플러스로 좀 전환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요. 여전히 이들 섹터, 지금 현재 상승하고 있는 그런 섹터들이 내년도 시장에서도 상승을 이어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뭐 어느 기사에서 좀 봤는데 내년도를 이끌 6가지 섹터에 뭐 2차 전지, 5G, 장비 소재, 부품 뭐 이런 쪽의 섹터들을 좀 얘기를 했는데, 그들 섹터들이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종목군들은 뭐 지금부터라도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고, 또 하나 놓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카메라 쪽이에요. 카메라 쪽 MC넥스가 강하게 좀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는데, 카메라 모듈뿐만이 아니라 이제 자율주행까지도 확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카메라에 대한 쓰임 정도가 상당히 좀 많은 그런 사항들인데, MC넥스가 치고 나가면서 파트론이라든가 이런 기업들도 같이 따라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바닥을 다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갤럭시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자율주행에 있어서의 확대, 이 부분에 따른 기대감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너무 많이 올라 있죠. MC넥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억눌려 있었어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수급적으로 들어와 주면서 기관 쪽이 외국인 쪽이 대량 매수가 좀 들어와 주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인데, 기관 쪽은 좀 매도로 대응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너무 많이 올라가 있던 그런 부분들은 따라 들어갈 필요성은 없을 것 같아요. 단적인 예를 들어보게 된다면 파인텍이죠. 파인텍 폴더블에 있어서 큰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있어서 1,000원대에서 거의 3,000원 언저리대까지 올랐어요. 21선을 깨는 흐름들이 보이면서 저점 자리대를 깼죠. 그렇다는 얘기는 1차 시세는 끝났다라고 봐도 좋다라는 거. 그리고 12월 달에 뭐가 있죠?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추가적으로 밀릴 가능성도 염두를 해둔 그런 전략이죠. 결국은 단기간에 급등을 했던 종목군들은 일단은 가급적이면 좀 주의를 하자. 그런 부분들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내년도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섹터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5G 종목군들 중에서도 에이스테크가 이유 없이 큰 폭으로 좀 밀렸어요. 이유 없이 큰 폭으로 밀렸기 때문에 뭐 이 부분들은 기술적인 반등 뭐 이 정도 수준으로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5G 올라간다고 해서 에이스테크 역배열권역으로 지금 전환되고 있는데, 이걸 따라 들어가는 뭐 이 종목을 하는 부분들은 좋지가 않은 그런 사항들이죠. 서진 시스템이라든가 KMW 혹은 HFR이 지금 기술적인 흐름상에서는 대장이죠. 이러한 종목군들을 좀 봐야 되는 상황들이고, 역배열권역으로 빠져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접근하는 전략은 옳지가 않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기억을 하셨으면 좀 좋겠고요. 여전히 장비사들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된다라면 뭐 원익 IPS 여전히 흐름들이 좀 좋게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반도체 쪽과 디스플레이 쪽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추가적으로 밀리면 매수 대응을 해도 좋다라는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밀리지는 않고 있어요. 좀 기다렸다가 눌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관심 있게 봐도 좋지 않겠나. 지금 거래량이 조금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단기 저항 자리 때 좀 부딪히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눌림목을 좀 기다려보는 그런 전략도 좀 좋을 것 같고요. 내년도에 실적이 증가되는 그런 섹터들은 지금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분할로 모아가는 그런 전략이 좀 좋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 동시만기가 있기 때문에 현재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조금은 제한적인 반등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외 5G 섹터 장비사 종목들 차트와 함께 몇몇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시장 여기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저희가 해결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문자 상담, 전화 상담 많이 넣어주고 계시죠?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반내리에 샵 4980
누구라고 적으시고요. 내용에는 내가 궁금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써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11번, 023153-2612번, 끝자리가 1번과 2번 두 통 모두 가능한 거거든요. 자, 가리지 마시고 문자 상담, 전화 상담 지금부터 많이 넣어주시면 저희가 순서대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문자입니다. 3685번님이 보내주신 SK텔레콤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는 16만 8천 원이시고요. 비중은 3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신데요. 매수가로 봤을 때는 꽤 오랫동안 갖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최고가 29만 원대까지도 갔었는데 조금 더 하시면서 일단은 계속 갖고 있었던 게 아닐까 싶은데요. 자, SK텔레콤 어떤 전략 세워가는 게 좋을까요, 멘토님? 수익이 좀 많이 나고 계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하신 건지 이게 16만 8천 원이 아니라 26만 8천 원이 아닐까.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16만 원대에 좀 매수를 하셨다라면 일단 뭐 일봉 볼 필요 없고 월봉 차트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박스예요, 일단은. SK텔레콤은 박스 상단 뭐 29만 원짜리 때, 하단은 뭐 한 21만 원대 중반 뭐 그 정도, 중심 라인대가 뭐 25만 원대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배당도 나오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가져가 보는 전략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26만 8천 원짜리 때에 매수를 하셨다 라고 하더라도 뭐 보유해야 되겠죠.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일단 5G 쪽에 있어서의 수익성, 이 부분들은 증가될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정부 정책 자체가 좀 문제예요. 통신비 인하 계속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 나온 김에 요번 문재인 정부 때 벤치마킹 했었던 원전, 유럽을 벤치마킹 했었던 탈원전에 대한 부분들을 원전 유지하기로 했단 말이죠. 과연 이번 정부에 어떻게 할까 저는 궁금합니다. 유럽을 따라갈지 아니면 계속 고집을 피울지. 내년에 전기세 인상 꽤 많이 될 것 같죠, 여러분들? 뭐 통신비 인하 이 부분들에서 서민들에 있어 돈이 적게 나가는 그런 부분들은 좋은데, 다른 부분들에 다 세고 있다라는 것은 모르는 것 같아요. 과연 어떻게 될지 저는 그 부분들이 궁금한데, 어찌됐든 간에 SK텔레콤도 일단은 보유를 좀 해 나가는, 어쩔 수 없이 좀 보유를 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좀 더 좋아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점 좀 염두를 해 두시고 좀 더 보유를 해보자. 매도를 한다 하더라도 한 25만 원대 위에서 매도를 할 그럴 생각을 해보자. 그런 말씀까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보유하면서 그 외 가격 전략 좀 챙겨주셨고요. 더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전화 상담 신청해 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 이어드릴 수 있어요.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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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메디포스트요. 메디포스트 매수가 비중은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34,000원에 30%인데. 34,000원에 30%시고요. 그럼 최근에 이거 뭐, 네. 네, 사고 나게 내려가서 이거 어떻게 되나 모르겠어요. 아, 사고 나서 내려갔어요. 혹시 이번에 한번 급등 나올 때 사셨어요? 여보세요? 안 들리세요? 예. 예. 그러면은 네. 제가 바로 그냥 네. 멘토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이거 목요일 날 사셨죠? 목요일 날.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날 사셨죠? 어머니, 아니, 그 전에. 그 전에 사셨어요? 예. 근데 왜 올라가는데 안 파셨어요? 한 번 올라왔는데 못 팔았어요. 어머니 이거 저랑 한번 상담하지 올라왔는데 못 않으셨어요, 어머니 혹시? 이거 저랑 상담하신 적 없으세요? 예? 이거 저랑 상담하지 않으셨어요, 혹시? 그때 한번 했는 것 같은데. 뭐라 그랬어요, 그때 제가? 한번 했는 것 같은데 뭐 안 파는 걸. 왜 안 파셨어? 그때 그래고 안 올라왔어요. 그러고 나서 안 올라왔다고요?
언제 했는데요, 저랑 어머니? 네. 저랑 언제 상담했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 한참 됐나 본데. 한참 됐는데 올라갔구만. 여기. 전화 한참 됐나 봐요. 한참 됐으면 좀 올라가는데 왜 안 파셨냐고. 어머니 이거 단기로 보신 거잖아요. 그죠? 올라가서는 안 팔고 있었나 봐요. 일단 어머니 이거 단기로 보신 거잖아요. 아니, 그죠? 장기도 볼 수 있거든요. 장기도 볼 수 장기도 볼 수 있다고? 있거든요. 이거 뭘 믿고 장기 투자하시려고 그러지? 네. 어머니? 어떤 전문가가 4만 5천 원 간다 그랬거든. 아니 그건 그거고. 그건 그러면 그 사람한테 물어봐야죠, 어머니. 뭐 때문에 4만 5천을 간다 뭐 한다 그런 것들을 보면 그럼 어떻게 하지? 신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한데 어머니 지금 구간에서 이슈적으로 이게 올라갔던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지금 매수가가 3만 4천 원이란 말이에요. 비중 30%시고. 지금 뭐 갖고 있어야죠. 뭐 어떡하겠어요. 옛날 뭐 오래전부터 매수를 해놓고 기다렸다라면 매도를 안 했다라면 뭐 기다려봐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머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앞으로 뭐 좋은 건 하나도 없어요, 그거? 좋은 부분들이 임상 부분들이 있기는 있어요, 어머니. 신약 개발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이거 3만 원 깨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미리 말씀드려요, 어머니. 네. 3만 원 깨고 내려갈 수 있는데 어머니 뭐 올라가도 못 안 팔았으니까 버티셔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어머니. 그리고 다시 상승을 해서 4만 원 언저리 다시 한번 움직이면 그때는 조금 챙기고 나서 보세요, 어머니. 아시겠죠? 예.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알았습니다.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자, 다음 상담 진행할게요. 8181번님이 SKC 코오롱 PI 36,700원에 30% 비중으로 갖고 계시다고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높이 올라간 게 36,650원이었거든요. 그러면은 그 전으로 돌아가서 아마 2월 올 초에 사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매수가 근처 왔었어도 기다리셨다는 거는 더 위에, 그러니까 수익을 좀 노리고 계신다는 거겠죠. 자, 어쨌든 2020년 전망 나쁘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멘토님? 이분도 아마 상담 받으셨을 거예요. 갖고 가시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을 건데 상승을 했어요. 하락을 했고요. 하락이 끝났어요. 그럼 비추세예요. 비추세 구간에서는 아무 방향성이 없어요. 그냥 박스예요. 박스에서 위로 갈 것이냐, 밑으로 빠질 거냐, 이게 결정이 되겠죠.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아래로 빠지는 것보단 위로 올라갈 확률이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럼 기다려야죠. 아마 이거 2019년도 초에 연초에 사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36,700원짜리 되면, 혹은 위에서 작년에 매수했다가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추셨거나, 지금 보유죠. 뭐 어떡하겠어요. 지금은 오히려 비추세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한 36,000원짜리 때, 그리고 한 27,000원짜리 때, 그 중간이 한 31,5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이걸 또 큰 박스에서 작은 박스로 보게 되면 이렇게 박스로 움직이다가 흐름들이 나올 것 같아요. 위로 가느냐, 밑으로 가느냐. 근데 PI 필름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매각에 대한 그런 부분들 이슈도 있었죠. 지분 매각한다는 그런 부분들도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빠질 부분들보다도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31,000원짜리 때만 안 깨면, 뭐 31,000원짜리 때를 깨버리게 되면 이 박스 하단으로 다시 내려가는 거니까, 그렇지만 않다라면 한번 매수가 위로는 다시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매수가 부근까지도 올라왔었는데 매도를 못 하셨을 거예요. 아마 이게
손실이 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매도를 안 하신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다시 한번 매수가 위로 한번 올라갈 거예요. 그럼 그때 고민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시장 자체가 변동이 좀 커요. 변동이 좀 크고 종목별로 변동이 좀 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안 움직인다고 해서 매도하고서 다른 종목 해서 잘 움직이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할 케이스들도 좀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장에 보면. 그러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지금은 조금 더 보유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은 지금은 보유할 때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또 진행을 해볼게요. 2251번님이 보내주신 CIS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는요, 2,740원이시고 비중은 20%. 등세에 나왔었는데 아마 그때쯤 들어가셨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거든요. CIS 그 이후에는 좀 빠지는 모습들도 연출이 됐고 그랬는데 앞으로 어떤 전략 세워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 뭐 수급적인 부분들이 뭐 이렇게 썩 강하거나 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 친구는 조금 더 가지고 가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2,740원에 좀 매수를 하셨는데 이 종목도 상담 받은 것 같은데 해드렸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보유예요, 보유. 이거 보유하시고요. 3,000원대 다시 갈 거예요. 다시 갈 수 있어요, 이 기업. 그러니까 좀 보유하시고 안 올라간다고 해서 답답해하지 마세요. 안 올라간다고 해서 그러니까 비싸게 사질 마시든가. 그죠? 일단 어찌됐든 간에 요 자리 때 매수를 만약에 하셨다라면 고점 돌파를 하는 걸 보고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러면 다시 회귀하게 되면 대응을 하셨어야 돼. 안 하신 것 같은데 회사 괜찮은 회사인 것 같아요. 2차전지 쪽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2,740원에 비중 20%면 나쁘진 않아요. 단가가 조금 높은 게 좀 아쉬운 부분들이지 종목이 나쁘거나 할 거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그냥 조금 여유 있게 좀 기다려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수렴 과정을 거친다라고 좀 보세요. 이렇게 수렴 과정을 좀 거치고 나서 그리고 난 다음에 뚫고 넘어갔을 때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좀 좋겠고요. 실적도 보면 나쁘진 않잖아요. 실적 부분들이 올해 뭐 작년에 적자였다가 그죠? 2년 연속 적자였다가 올해 턴어라운드를 했잖아요. 1분기 때는 비록 적자였지만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좀 나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상승 시도는 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매수가 위로는 한번 충분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기 좀 바랍니다. 네, 일단 매수가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한번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상담입니다. 8829번님이 신청해 주신 펜 엔터테인먼트 5,000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2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자, 펜 엔터테인먼트 올해 5편의 드라마 제작하면서 실적 턴 어라운드가 가시화될 것이다. 특히나 최근에 좀 성황리에 망친 동백꽃 필 무렵이었나요? 그것도 이 펜 엔터테인먼트에서 제작한 드라마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인가 오늘도 일단 4.90% 오르고 있습니다. 자, 어떤 전략 세워가는 게 좋을까요, 멘토님? 5,000원에 좀 매수를 하셨어요. 네. 동백꽃인지 뭔지 그건 제가 드라마를 안 봐서 네. 그건 모르겠는데 네. 제가 아는 드라마는 아스달 좀 아스달 아는데 광팬이시잖아요. 뭐 광팬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일단 수급은 좀 괜찮아요. 근데 이제 컨텐츠 쪽은 전 개인적으로 좀 좋게 보고 있어요. 컨텐츠 쪽은. 왜냐하면 4차 산업 쪽에 포함이 좀 될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란 말이에요. 차트에 대한 부분들도 정배열권적으로 좀 크게 돌리는 거거든요. 이 친구 같은 경우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크게 돌리는 케이스예요. 지금 차트가. 그럼 오늘 보게 되면 한 1년, 2년, 3년 이후에 지금 진행된 그런 부분들인데 이렇게 추세 하단 자리 때 부딪히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바닥을 만들어가고 있고 그 이후에 지금 방향성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거 보유를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에 이게 싸다? 그렇게 생각 들지는 않아요. 생각하지는 않는데 이거 수익은 충분히 좀 내고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5,000원짜리 때 딱 매수를 하셨는데 저는 뭐 6,000원 언저리 때까지 무난하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게 된다라면 좀 더 보유를 좀 해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혹여나 5,400원 언저리죠. 요 고점 자리 때 요거 못 넘어가면 절반이라도 일단 챙겨놓고 보세요. 절반이라도. 왜냐면 요거 못 넘어가면 이렇게 해서 쌍봉 맞고서 이렇게 박스로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차 요거 5,400원 요 고점 자리 때 못 넘어가면 일단 절반 챙기자. 그리고 나머지는 6,000원 언저리 때까지는 가져가 보시고요. 그거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5,400원 못 넘어가면 다시 한번 되밀릴 수도 있으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5,400원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선 같아요. 5,400원 못 넘어가면은 절반을 챙기시고 또 나머지는 6,000원 언저리까지 바라보자라는 전략이었습니다. 자, 다음 상담 진행할게요. 7162번님이 신청해주신 에이스테크 살펴보겠습니다. 6,390원에 매수하셨고요. 10% 비중으로 갖고 계세요. 오늘 5G 종목 중에 가장 힘있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현재 8% 가깝게 7.78%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위로 일단 올라오긴 했거든요. 자, 어떤 전략 세워가는 게 좋을까요, 멘토님? 글쎄요. 이 회사 보면 지금 7월 달부터 조금 이상했단 말이에요. 7월 달. 잠깐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외국인 기관 다 때리고 있는 그런 상황. 8월 달 넘어가면서 다 매도 때리는 그런 모습이었었고요. 그러면서 매수의 주체는 일단 개인들 쪽에서 좀 매수를 많이 했고 11월 달 들어서면서 외국인 쪽에서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게 지금 매도 나온 게 저는 인위적인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봤을 땐. 이게 에이스테크가 나쁜 회사는 아니에요. 실적도 나와요. 실적도 나오는 그런 회사인데 이걸 이런 식으로 뺀다? 저는 이거 인위적으로 뺀 것 같아요. 제 판단에는.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 보유를 해서 반등을 좀 더 노려보는 게 맞는데요. 지금 보면 이게 21선 저항이에요. 지금 61선 한번 저항이었다가 21선을 못 뚫어요. 지금 보면. 그러다가 최근에 뚫었다가 다시 되밀렸고 요번에도 이거 뚫으려다가 못 뚫은 것 같은데 6,39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요거 안착하는지를 보세요. 이탈하면 일단 매도 때리고 나서 다른 5G를 좀 보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그거 좀 기억을 하시고요. 차트 중에서 제일 안 좋아요. 지금 5G 종목군들 중에. 그러니까 21선 요거 안착 못하면 그냥 던지고 다른 5G를 보자라는 의견 좀 드릴 테니까요.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약간의 수익이니까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네, 에이스테크 오늘은 힘있게 움직이고 있지만 차트상으로는 5G 종목 중에 좀 제일 안 좋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잘 살펴보시면서 종목 교체를 언제쯤 해야 될지 그 타이밍을 잘 잡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상담입니다. 6026번님이 보내주신 셀트리온 헬스케어 54,000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1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일단 오늘 1.17% 떨어지고 있고 셀트리온도 오늘은 그냥 별 움직임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전략 세워가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를 하실 때 많이 빠진 거 그런 종목군들을 좀 좋아하시는데요. 자, 역배열이에요. 그죠? 역배열이고 하락 추세 때를 확실하게 못 뚫었어요. 이렇게 봐도.
고점 자리대에서 보게 되면 넘어갔는데 하락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나와야 될 거는 바로 이렇게 V자 반등이 아니에요. 그냥 비추세예요. 그러면 이 친구는 박스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저점 38,000원, 고점 58,000원, 중간 뭐 한 46,000원. 뭐 요 정도 이렇게 해서 박스로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거든요. 지금 뭐 이 박스의 중간 자리 때쯤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54,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이게 54,000원에 매수를 하신 게 요 시기 때 매수를 하셨다라면 한번 덜고 나오셨어야 되는데 못했던 그런 상황들이고, 지금 시장의 중심 셀트리온 헬스케어, 즉 헬스케어 쪽과 제약바이오 쪽은 아니에요. 근데 5만 원대, 54,000원에 좀 매수를 하셨단 말이죠.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이거 빠지면 다시 박스 하단 4만 원 언저리 때까지 다시 빠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단기로 보셨다라면 저가 깨면 일단 리스크 관리 하셔야 되겠죠. 근데 과연 하실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매수가 정도 때까지는 다시 움직일 거예요. 그때 좀 정리를 하시되, 이거 46,000원 깨게 되면 아마 이 크게 박스 이 하단 자리 때까지 한번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한 4만 1,000원, 4만 1,000원, 4만 원? 그 자리 때까지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이 되니까 그 좀 염두를 해 두시고, 보유를 하시되 단기적으로 했다면 46,000원 깨면 리스크 관리, 그리고 깨지 않고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매수가 정도 위로 다시 오게 된다면 그냥 매도하시고 종목 교체하자, 그런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일단 추가 매수 없이 매수가까지 오면 정리를 하시고 46,000원 깨지면은 4만 원 초반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는 점 계속해서 염두에 두시면서 실시간으로 잘 대응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입니다. 0279번님이 보내주신 APS 홀딩스 살펴볼게요. 매수가는 9,336원이시고요. 비중이 100% 들어가셨어요. 일단 다행히 지금 손실은 크지 않으시거든요. 한 3, 4% 정도 손실 보고 계신데, 이게 비중이 100%시다 보니까는 작은 손실률이지만은 금액이 클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민토님? 글쎄요, 이게 9,336원이에요. 이걸 어떻게 100%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점 자리대를 일단 안 깼어요. 8,700원. 요거 8,740원인데, 요 8,700원을 안 깼어요. 일단 다행인 부분들이에요. 다행인데, 이게 국산화에 대한 얘기 때문에 이만큼 올랐어요. 근데 100%까지 매수를 했다? 확인을 좀 하고 하셨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러면 만약에 9,300원대에 매수를 하셨으면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8,700원 깨지면 일단 리스크 관리 하셔야죠. 비중 100%이시니까. 리스크 관리 좀 하시는 전략? 뭐 그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리스크 이 자리 때 깼어요. 그럼 매도했다가 다시 잡아야죠. 요 언저리 때 오게 되면 7,000원대? 그 정도 오게 되면 다시 잡아야죠. 그 생각으로 일단 하고 계시고요. 반등이 안 만약에 안 깨고 나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요렇게 11,000원대, 그리고 한 8,700원, 요 자리 때 박스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그 10,000원 위에 10,000원 초반대, 요게 매물이 좀 많을 거예요. 10,000원 초반대. 여기는 호가가 10원 호가에서 50원 호가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10,000원 부근대 언저리 오게 된다라면 일단 좀 챙겼다가 이거 넘어가는 거 확인하고, 차라리 요거 넘어가는 거
확인을 하면서 보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소재 국산화에 있어서의 재료 모멘텀이 있어요.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이 너무 크게 올라간 게 요게 부담스러워요, 사실. 요게 부담스러워서, 그리고 두 번째는 비중이 100%라는 거. 그게 조금 부담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비중 조절 좀 하자라는 의견 드릴 테니까 꼭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리스크 관리점 일단 8,700원 잡아드렸습니다. 8,700원 깨지면 리스크 관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안 깨지고 반등 나오면은 11,000원대를 고점으로 한 큰 박스권으로 좀 진행이 될 수 있되 10,000원 언저리에서 한 번에 일단은 저항 매물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 잘 생각하시면서 전략 세워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그러면 여기까지 APS홀딩스까지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 0.55% 강보합권, 코스닥은 0.10% 빠지면서 약보합권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또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지 이제는 슬슬 2019년 정리하고 2020년까지도 바라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어떤 종목 어떻게 좀 바라보면서 보는 게 좋을까요, 멘토님? 잘 바라봐야죠. 두 눈 똑바로 뜨고. 네. 뭐 두 눈 똑바로 틀 필요는 없어요. 뭐 시장만 제대로 된다라면 뭐 대충 봐도 좋을 것 같은데, 우선 이번 주에 동시만기가 좀 있는 상황이에요. 동시만기가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 뭐 이런 부분들 얘기가 나오는데, 시장 자체는 삼성전자와 지수의 흐름들이 같이 가요. 그죠?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수를 해주느냐 해주지 않느냐의 차이인데, 다행인 건 지금 거래소는 크진 않지만 매수해주고 있어요. 선물 매수해주고 있고, 콜옵션 매수, 풋옵션 매도. 그럼 일단 상방에 대한 부분들이란 말이죠. 반대로 코스닥은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고요. 수급적인 그런 측면으로 좀 놓고 봤을 때는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시장을 좀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PPT를 좀 하나 볼 거예요. 보시게 되면 원달러 환율과 외국인의 좀 수급을 보게 되면 지금 1180원대예요. 여전히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1170원대까지도 매도가 좀 나왔었어요. 60원대에 들어서면서 이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환율과 외국인의 순매수를 좀 보게 된다라면 1200원이 넘어서는 흐름들에서는 조금 주춤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기는 해요. 다만 이제 원화가 강세가 돼서 좀 안정화를 찾아줘야지만 외국인 쪽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MSCI 전 세계 IT 섹터의 이익 수정 비율이 플러스권역으로 좀 돌아섰어요. 9월달 이후에 플러스권으로 좀 돌아섰다라는 거,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고, EPS 증가치도 다시 돌려 세웠다라는 거는 사실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IT가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걸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IT 섹터는 실질적으로 3주간 연속적으로 순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견조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이게 내년도에 반도체 업황이 좀 개선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IT 쪽 섹터로의 자금이 유입이 계속 되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대만의 TSMC, 이 부분들과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을 좀 보게 되면, 외국인 지분율이 삼성전자가 초록색 선인데 삼성전자 오히려 줄었어요. TSMC는 오히려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삼성전자가 이렇게까지 외국인 지분율이 낮아질 이유가 없어요. 물론 반도체 업황이 작년에 꺾이고 재작년 말부터 꺾이기 시작하면서 실적이 많이 급감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이렇게까지 빠질 만한 그런 부분들은 아니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분이 다시 돌려 세워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아질 수가 있겠죠.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TSMC, 그리고
애플, 여기에 보더라도 애플 대비 삼성전자 시가총액 비율과 TSMC 대비 삼성전자 시가총액 비율을 봐도 너무 삼성전자가 싸요. 너무 싸게 좀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니까 TSMC 대비 시가총액 비중 50% 정도밖에 안 돼요. 애플 같은 경우는 20% 정도도밖에 안 되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삼성전자가 상당히 좀 싸게 된 거예요. 만약에 이게 한국 기업이 아니라 미국 기업이라든가 만약에 대만 기업이었다면 이런 취급을 받지는 않았을 거예요. 정말 세계적인 기업인데 너무 싸죠. 근데 결론은 국내 정부 쪽에서의 정책 실패가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지수는 못 올라가고 지수가 올라가게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비율이 차지하는 부분들이 크니까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지수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삼성전자 쪽을 조금 어떻게 보면 외면하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어찌됐든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들은 나름대로 좀 괜찮을 거예요.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 이 부분들에 있어서 매수를 하자, 그 부분들이 아니라 매수를 할 때는 빠질 때를 기다리세요. 기다렸다가 매수를 해보면 충분히 괜찮다라고 좀 보고 있고, 12월 초 넘어갔을 때 밀려 내려왔을 때 좀 매수해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전히 IT 쪽 섹터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거예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런 종목군들 여전히 좀 봐도 좋은 그런 사항들인데, 원익 IPS 같은 거 나름대로 좀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괜찮은 그런 사항들인데 이걸 많이 올랐다라고 해서 매수를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좀 더 기다리세요. 좀 더 기다렸다가 밀리면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가는 그런 전략들 괜찮다라는 거. 3만 원 이하권역에서 모아가는 것도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아직까지 변화된 부분들은 없어요. 조정을 받았을 때 이번 주에 좀 변동성이 나오게 돼서 종목들이 밀려 내려오거나 혹은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이유 없이 밀려 내려온다. 그러면 그때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들 섹터들이 내년도에도 시장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시고 조정 시에 매수 관점으로 좀 보자라는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이 반도체 IT 관련해가지고는 내년에 역시나 성장성 전 세계적으로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들로 함께 보았습니다. 역시나 조정 시에 밀려 내려올 때 매수 관점으로 모아가는 전략, 2020년을 준비하는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짜 나가시는 방법으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잔소리 오늘은 여기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은 끝났어도 정전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남아있죠. 자,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여러분들 메신저에 깔려있는, 폰에 깔려있는 노란색 메신저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매우 쉬워요. 문자 상담 번호 샵 4989번으로 오픈 채팅방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바로 입장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주식 잔소리라고 검색하셔서는 현재는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많은 분들이 지금 정전 멘토님을 사칭해서 가짜방을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잘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직접 연락을 주시면은 샵 4989번으로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바로 입장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헛걸음하지 마시고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동영상 시청하시면서 함께 주식 공부해 나가는 방법도 있죠. 주식 잔소리라고 유튜브에 검색하시면은 정재훈의 주식 잔소리 TV라는 채널이 뜹니다. 자, 다양한 영상 평일, 주말, 낮, 밤 할 것 없이 정말 다양하게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볼 때마다 동영상 좋아요까지 챙겨서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자, 주식 잔소리 오늘은 여기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려볼까요? 하나, 둘, 셋, 가자. 감사합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